한국인은 막걸리 반주전자 정도 마시고 나온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 크고 상대방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제 말만 들어라 하는 것이지요. 규칙이고 논리고 모조리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들고 나와서 깨알같이 써놓은 문서를 들이대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 몇 해 사이에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소위 힘 있는 사람들, 남들이 그들을 보면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굽실굽실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대상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원칙을 어기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행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근성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은 이런 기질이 사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통하면 하는 것이고 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속으로 알 거 다 알고 그 짓 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치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돈 좀 있다고 배 내밀고 위세 떨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 맵니다. 서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어떤 있는 자와 없는 자, 지위가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있는 자,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가까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버린 북측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반쪽 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기가 세기가 한도 없이 셉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머리를 숙일 때에는 실은 그만한 대가 없이는 숙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천상 약자여서 여지없이 당하고 말았다. 언제나 우리는 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긴 세상은 별일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말까지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아들 셋을 장성하도록 키워낸 그야말로 깡무식한 65세 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볼 일이 있어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는 한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출소 의경이 한글도 모르는 더구나 나이든 여성이 이렇게 왔다 하니까 만만히 보고 소위 갑질을 했다. 예의 바르게 대하지도 않고 무식하다고 핀잔도 주워가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랬겠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의경은 갑질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나이 어린 의경이 깡무식한 65세 여성에게 갑질을 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될 법한 소리도 아니다. 그것을 알면 한국인이고 그것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 여성이 가만히 있더라도 의경은 남들에게 혼납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삶인 것이지요. 한국인의 특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한국인은 참 많이도 소소한 규칙을 어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답지 않은 짓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인은 밥에 집착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절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 단일국가로 내려온 이 천년 전통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군신유의라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역시 선악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 국가로서 헌법주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한 인간이 충분히 원숙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신유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그러한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는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국민이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그런 것이지요. 물론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정신은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자기를 정말 5천만 국민이 잉어라면 잉어밥으로 던져 넣을 그런 각오도 없이 그 자리에 올라앉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공무원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에게 지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주인에게 일꾼이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재인은 제 입에 들어갈 것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뒤집힌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그렇게 해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인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데 이렇게나 거대한 정신적인 공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됨의 기준,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굳은 심지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호 의원, 김해을이라고 하는데, 그가 공항에서 갑질을 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은 당연히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어야 하겠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포공항의 보안요원 A씨가 교육받은 대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김정호는 지금까지 나는 투명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과했다. 나는 이것을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꺼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표준 운영 절차 규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문하고 동일하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두 손으로 신분증이 든 가방을 받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두 손으로 신분증이 든 지갑을 받고, 이것도 아니고 두 손으로 신분증의 영상을 받고, 이것도 아닌 것이죠. 분명히 두 손으로 받는 것은 신분증이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정호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김정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사진이라고 할까 하는 그 사진과 함께 항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자신의 지갑을 펼쳐놓은 그런 사진인데, 지갑의 왼편에는 카드가 몇 장 꽂혀 있고, 그가 말하는 그 투명 비닐이라고 하는 거기 밑에 거기에 신분증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김정호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투명 비닐이 낡아서 이제는 투명 비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불투명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꺼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흐릿하게, 약간은 그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한 비닐을 통해서 보이는 그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나이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하고 맞춰보면서 앞에서 그 규정에 있듯이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보았을 때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연령대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확실히 보려고 꺼내서 제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그 어떤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김정호 의원이 역시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호 의원은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쭉 올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직접 확인해 볼 테니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광경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사장 나와 어디다 대고 감히, 이렇게 소리를 지른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현실을, 그 현장을 보지 않아도 김정호 의원 자신이 인정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하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는 운영 절차 규정을 음성 안내로 들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성 안내로 듣고는 역시 해독을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규정 내용을 김정호 의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역시 틀린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보안요원이 한 일은 결국은 그것이 일종의 경찰 업무, 보안 업무 같은 것인데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김정호 의원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편리를 봐달라, 개인이 불편한 것을 못 참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FM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김정호 의원이 그의 감정이 참 잘 나타난 그 글 가운데 그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근거 없는 신분 확인 절차가 거칠고 불쾌하게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근거 규정도 없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불친절하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갑질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근거 없는, 거칠고 불쾌하게, 근거 규정도 없이 필요 이상의, 매우 불친절하게 갑질하는 이런 표현들, 이것은 현재 이 글을 쓸 때조차도 김정호 씨의 그 폭발하는 성질머리,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아집에 빠져있는 분노가 막 새 나오는,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표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근거 없는, 근거 규정도 없이 이런 것들은 김정호 씨 자기 귀로도 듣고 그것을 못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그 정도로 과도하게 분노하는 성격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았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 규정 내용은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을 한 국회의원이다 한다면 배지를 반납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하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밝힌 그 국회의원에게 신분증을 직접 꺼내서 다시 제시해달라고 한 것을 갑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그 투명 비닐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정확히 보이지 않는 그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 지갑은 김정우 씨 것 아닙니까? 자기 지갑에 있는 물건은 자기가 꺼내야지 남이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안요원이 그것을 직접 꺼내게 되면 그것은 수색이 됩니다. 압수수색할 때 수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소유자가 직접 꺼내야 한다 하고 요구한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사건건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분증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꺼내서 보여달라.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사진을 올려놓고 과연 그럴만 했구나 싶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제시해달라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인의 정서상 갑질이 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김정우 씨는 어땠느냐?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수행원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요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안요원이 그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아주 센 그런 수사관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공항공사 소속도 아닙니다. 공항공사의 하청업체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온 그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그 하청업체에 올해 처음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4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그 개념상 아직 애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갑질이 있겠습니까? 아예 성립 불가한 갑질인데 계속 갑질 당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신분 확인 절차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머리를 찌르듯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가 폭발한 그 모든 것은 자기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 줄 알고 있는 썩은 정신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이라고 위세 떠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죄다 하는 인식이 티끌만치도 없으니까 페이스북에 이 글을 써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됐지만 인간 같지 않은 글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어디서 국회의원에게 감히라고 악다구니를 해대는 글이다. 그런 글을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을이라는 글자가 갑을관계의 을로 겹쳐 보이면서 제가 갑질을 해놓고서 을이라고 써놓고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국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이런 공무원은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의 의원 배지를 반납 안 시키면 국민들은 그런 민주당을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한 자들에게 집 밟히면서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